I just might be. How can I convince you to see the light? Come on, baby, won't you take a chance with me? I got to.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1일 첫 주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오늘은 계절의 이왕이란 말이 있습니다만 싱그러운 신랑, 화창한 햇살을 담은 우리들의 마음이 왠지 오리 되면은 맑아지는 듯한 강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싱그러운 계절에 우리 워싱턴 소리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 오늘도 보람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워싱턴 소리를 애청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입니다. 워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도적인 입장에서 좌우를 떠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강력한 기저귀가 되겠습니다. Almost heaven, West Virginia, Blue Ridge Mountains, Shenandoah River. Life is old there, older than the trees.
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존 덴버의 노래 Take Me Home The Country Road. 존 덴버가 지난 1970년 발표한 노래입니다. 존 덴버는 이건 미국의 전설적인 칸트리 싱어입니다. 즉 팝 포크 클래식 스타일의 노래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웨스턴 버지니아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만든 노래이기도 합니다만은, 특히 이 곡은 웨스턴 버지니아, 서부 버지니아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버지니아의 주 노래로 지정을 했어요. 공주가 됐습니다. 웨스턴 버지니아의 공식적으로 지정한 주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처럼 Take Me Home The Country Road는 엄청난, 특히 서부 웨스턴 버지니아에서 사랑을 받았던 노래였습니다. 오늘의 핫한 뉴스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휴전된 지가 지금 3주째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이란이 3단계 제안을 했어요. 말하자면은 이란 정권이 대단히 초조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끌면 끌수록 이란에 유리할 것 같다는 지배적인 견해였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은 이란이 노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2일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밑바닥을 치는 37%, 40% 밑으로 곤두박질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시간을 벌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심의 카드인 역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다 보니까 이란으로 수출 수입길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석유를 팔아야 이란이 살아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도 못해 또 하루하루를 끼니를 해결하려면은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식량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또 막혀. 지금 미군은 이란으로 수출하려는, 또 수입하려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조금도 움직이지 마라. 논무 완전히 봉쇄해 버렸기 때문에 이란 정권으로서는 완전히 패배한 거나 다름없어요. 제 아무리 강한 항전을 하려는 이란 혁명 수비들을 할지라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란 정권이 강경 투쟁 일변도의 혁명 수비대, 그리고 온건파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내다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의 종전 후의 협상 카드를 제시했어요. 우선 전쟁이 끝난 후에 핵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풀고 그 다음에 핵 순차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이것을 이란 정권은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서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이란 정권이 먼저 핵을 포기해라. 우라늄 농축을 미국에게 전달하든가 이양하든가 5년 20년 이러한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조건 완전 미국 측에 넘겨라. 말하자면 핵 포기 없이는 너희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단칼에 거절했어요.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부가 먼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측근들과 잘 논의하다가 역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강한 이란이 혁명 수비대를 할지라도 미국 군함을 선제 공격할 수가 있습니까? 공격 못하지요. 이런 가운데 오늘 속보가 돌았습니다마는 이란 혁명 수비대는 우리가 너희들을 미국을 무서워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군함에 대해서 우리가 발포를 아니한 것 같느냐? No way. 그래도 우리 이란 정권은 평화를 위해서 공격을 잠시 멈출 뿐이지 우린 얼마든지 미국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회심의 새로운 무기가 있어. 이러고 또 엄포를 얻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란이 먼저 선종전 후에 나중에 핵에 대해서 협상을 하자. 3단계 협상 로드맵을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마는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대신에 걸프국 그리고 러시아로 활용한 외교 행보로 돌파구를 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굽니까? 만만한 노장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 칼에 거절하면서 나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한다. 시간은 나의 것이야. 시간은 우리 미국의 것이다. 이러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현재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의 제안대로 강력한 제안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각본대로 공격을 한 거예요. 공격을 감행한 거예요. 그러나 이건 미국의 좌파 언론 CNN, 워싱턴 포스트지, 뉴욕타임즈는 좌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폭스 뉴스
이런 언론들은 중도적인 입장 그리고 약간 보수 쪽에 가까운 이게 양쪽으로 갈라졌죠. 근데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은 미국이 쓰잘데없는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승리라 볼 수 없다. 그러면서 뉴욕 타임즈는 죄송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시간이 갈수록 승자가 없는 전쟁이 되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찌감치 승리를 장담했지만은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 주장대로 승리했다면은 승정국이라면은 거기 뒤따를 수 있는 정치 외교적 그런 것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 의견에 대해서 누구 하나라도 지지하느냐. 미국 국민들이 37%밖에 지지하지 않아. 근데 무슨 엉뚱한 소리로 미국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미국의 언론 대학이 지난달 실시한 7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모두 40% 밑으로 곤두박질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나토 회원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 밖에도 미국의 우방국인 국동아시아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일본도 거절했다. 그런데 무엇이 미국에 승리했다는 거냐 이렇게 뉴욕타임즈는 보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일부 좌익계의 언론인들의 논단이에요. 그러나 반대쪽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폭스 뉴스는 그렇게 보도하지 않아요. 미국의 승리다. 누가 뭐라 해도 미국이 패배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란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미국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한 군함에 대해서 언감생신 발표할 수가 있느냐. 꼼짝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3단계 제안을 하지 않았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란 정권에 타격만 줄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히 말을 듣지 않는다든가 제안을 듣지 않는다든가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고 있는 군함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란 정권은 완전히 인프라 발전소와 그리고 모든 핵시설, 석유시설 파괴될 것이다. 석기 시대로 가게 되는 것이다. 누가 피해를 받느냐?
피해받는 쪽은 상처뿐인 이란 전역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하게 되는 이란 정권의 무참한 패배로 끝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떨어지는 지지세에 연연하지 않는다. 오는 11월 선거 결코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2년 후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하는 것이다. 무엇이 답답해서 무엇이 더 원하길래 지지세가 떨어진다 해서 거기에 주춤해서 미래의 암 존재인 세계 평화를 파괴시킬 수 있는 이란 정권을 그냥 놔둬서는 아니 되겠다. 이러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이란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고도절미하고 어느 누구도 전문적인 입장에서 들여다보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의 완전한 승리다. 일부 언론들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깊은 수렁과 늪으로 빠져들었다. No way. No way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폭스뉴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only 미국의 좌파 쪽에 기울어지고 있는 CNN 방송, 뉴욕타임즈 이런 언론들이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들의 말을 들었는지 어떤 소스를 들었는지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2달 동안의 이란 전쟁에서 엄청난 돈을 소비했어요. 250억 달러를 썼습니다. 미국의 국방부가 대부분 250억 달러는 탄약을 만드는데 썼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28일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에 쓴 비용이 250억 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허스트 국방부 차관보가 연방하원군사위원회에서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허스트 감사관인 차관은 대부분 탄약 비용에 쓴 것이다. 그 일부는 운영, 유지보수, 장비교체 드는 데 썼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그세스 장관은 모두 발언해서 미국이 개입한 과거 다른 전쟁에 비해서 대이란 전쟁이 2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크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허거스 장관은 이어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자 가장 큰 적은 이란 정권이 아니라 미국 내인 우리 상대당은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패배주의
사로잡혀 있으며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며 무책임하다고 역공세를 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건 미국에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에 유학을 와서 졸업을 한 유학생 중에 5명 중에 4명은 이건 미국에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엄격하고도 강력한 불법 체류자들을 색출하는 그런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불법 체류자들은 미국에서 발을 붙일 수가 없다. 이런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 정부 때는, 바이든 정부 때는 유학생들이 이건 미국에서 직장을 얻으려면 거의 100% 정도가 취직을 했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5명 중에 4명 정도가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고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학생들 대부분이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뼈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정책으로 인해서 심사가 대단히 강화됐고 문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대기업체들, 중소기업들이 유학생을 채용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대학 졸업 시즌을 맞아서 이건 미국의 유학생들에 대한 취업의 시장이 아주 좁아졌다는 소식입니다. 자, 우리 이곳 미국의 두 국가, No, 코리아는 하나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얼마 전에 구성이라는 두 단어를 쓰므로 해서 북한의 구성의 우라늄 농축에 대한 발언을 함으로 해서 미국 주로부터 강력한 항의와 함께 서로 기밀에 대한 동조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 좌파 쪽으로, 특히 좌쪽으로 깊숙이 기울어진 사람이다만 또 북한의 친북 인사예요. 그리고 두 국가론에 대해서 북한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해서 이쪽에 국가는 하나다. 대한민국이 정통 국가다 말이지. 그래서 두 국가로는 있을 수 없다. 분단을 시도하려는 좌파 쪽에 대해서 강력히 그거 하고 있어요.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요.
말하면은 코리아는 하나다. 원 코리아. 여기 대해서 본 국민연대 공동대표가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두 국가는 있을 수 없다. 코리아는 하나다. 정통 정부는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원 코리아 범국민연대는 북한의 적대적인 두 국가론, 이에 편승하는 대한민국의 좌파적 조직들, 한국의 평화적 두 국가론 등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맞서기 위해서 지난 2월에 출범했다고 합니다. 투 코리아가 아니고 원 코리아. 그래서 통일을 위한, 평화 통일을 위한 꿈과 이제는 코리안 원 코리아 드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워싱턴주에서 열리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서 참석하기 위해서 원 코리아 범국민연대 서인택 케네스 공동대표가 어제 도착했습니다. 이들을 맞이한 이건 미국의 미주통일연대 워싱턴 회장 김유숙 회장이 에란델 소재 한강식당에서 이들을 환영하면서 원 코리아 범국민연대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한민 게네스베이 공동대표는 평화 공존을 제안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되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 장마당도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의 장마당도 붕괴가 되고 있으며 탈북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말뿐인 평화는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구석에서는 대한민국의 원 코리아를 주장하면서 남북 통일을 아직도 염원하는 그러한 단체가 이건 미국에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미주통일 연대 김유숙 회장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매달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한 이러한 단체가 있다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건 미국에서요. 젊은이들의 남성 30대, 20대, 30대 남성들이 전과는 달리 여성들보다도 종교에 대한 의식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25년 만에 젊은 남성들의 그 의식이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그러한 마음이 여성들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25년 만에 젊은 여성들을 추월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아랍에미리트, UAE, OPC를 탈퇴했습니다.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 얽매였었던 아랍에미리트가 걸프를 탈퇴했어요. OPC를 탈퇴해서 자기들이 생산하는 모든 석유를 마음대로 수출할 것이다. 그래서 사우디의 왕자 빈 살만은 대단히 불쾌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왜? 소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천정부지로 올라있는 이 원유, 유가, 지금 배럴당 $100 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이번에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랍에미리트는 오펙을 탈취하겠다. 마음대로 석유를 팔겠다. 중동 국가에서 이란, 사우디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생산량이 대단히 큽니다. 원유 생산량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란에 대한 속보가 돌았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봉쇄의 인내심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 전례 없는 군사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누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미국에 대해서 전례 없는 군사 공격을 할 것이라고 언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에 대해서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면서 군사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이란 지도부가 심하게 분열되고 있다는 징조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9일 이란의 국영 프레스 TV는 고위 안보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이란군이 미국의 해상 봉쇄에 대해서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들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불법적인 해상 봉쇄를 유지할 경우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단호한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엘러지 증상 때문에 약을 먹고 있습니다만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려면은 약간 자극을 줘서 기침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란군이 절제해왔던 것은 외교적 해결의 여지를 남기기 위한 것이었다면 더 이상 이란군은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이 재개되면 새로운 무기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우리는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트럼프는 대단히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폭격만이 능사가 아니다. 폭격보다도 이란 정권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핵 봉쇄를 통해서 헤르모즈역 봉쇄를 통해서 이란 정권은 현재 숨도 쉴 수가 없다. 이란 정권이 숨을 쉬려면은 숨통을 트려고 한다면은 핵 포기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당장 풀고 핵 포기 선언을 해라. 우리는 미국은 헤르무즈 해협을 무기한 봉쇄할 것이야 이러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미 재무부가 이란에 대해서 호르무즈 통행료를 받지 마라.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게 되면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이다. 이처럼 미 행정부가 이란이 요구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지불할 경우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트럼프 대통령 푸틴과 얼마 전에 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의 전화 통화에서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을 다시 공격할 경우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에 대해서 당신 먼저 잘해. 당신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을 떼어라. 이러고 역제안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9일 전화 통화를 했으며 오는 5월 9일이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인 82일 주년을 행사를 맞아서 우크라이나와 휴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푸틴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의향을 표명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너나 잘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식시켜.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고 미스터 푸틴, 이란에 대해서 핵 포기를 하라고 재차 좀 요구해. 이란에 대해서 핵 포기를 포기하라고 설득해. 이렇게 전화 통화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통화하면서
2차 대전의 전승절 행사 기간에 휴전을 선언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고. 유리 우사코프 크렘린 외교 정보 당국자가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2차 대전 승리로 이끌었죠. 그 당시는 러시아와 연합군이 한편이 돼서 독일과 이 대리 일본을 누르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81년 전이에요. 그래서 오는 5월 9일이 2차 대전 승리를 했다는 승전절이기도 합니다. 자, 이름 가운데 대한민국의 정가 소식으로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위법과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국정특위 장시간 동안에 근 한 달 동안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백현동, 또한 쌍방울 대표와의 관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위해서 방북을 위해서 800만 불을 대납했다는 이것이 모두 정치검사들에 의해서 조작이 됐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열었습니다만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조작됐다는 것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열었습니다만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당사자인 쌍방울 전 대표 김성태 씨 청문회에 나와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끈질긴 유도신문에도 내가 지금 나이에 60세가 넘은 나이에 술 한 잔에 연휴회에 거기 내가 그 회유에 넘어갈 사람이냐. 내가 바보냐 이거죠. 술 한 잔에 회유에 넘어갈 그런 나이는 지났다. 그런 질문 하지 마라. 그리고 박영철 부회장은 서교영 유도신문에 결코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 북한에 800만 불을 보내느냐? 왜 보내느냐? 이 질문에 박영철 부회장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서슴없이 서영교의 끈질긴 질문에 말을 하지 않으려다 발끈해서 발언했어요. 70만 불을 필리핀에서 공작원 이호남을 만나서 건네줬으며 자기가 직접 건네주진 않았지만은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 김성태 대표에게 이호남을 인도하고 직접 소개해줬다. 70만 불을 김성태 회장이 건네준 걸 봤다. 내가 직접 건네준 것은 아니고. 서영교 왈 70만 불을 왜 줬어? 박영철은 이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70만 원을 권해줬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혹 뛰려다가 혹 붙이려다 혹 뛰는 격이 됐던 거죠. 뭔가 얻어내려 하다가 오히려 혹을 붙이는 격이 돼버렸어요. 이처럼 오랫동안의 국정감사를 했습니다마는 헛발질하고 말았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끈질기고도 도저히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술 파티로 인해서 자기가 회유당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조작 기소의 특별위원회가 국정조사에서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허탕질하고 말았어요. 특히 이처럼 국정감사 특위가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으면서도 특별검사법의 발의를 결국 어제 하고야 말았습니다. 특히 여기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전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조사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조작 기소에 대한 특검의 대상은 총 12개 사건입니다. 이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무려 8건이나 되는 것이에요. 즉 대장동 개발 비리, 위례 신도시의 개발 비리를 비롯해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특히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된 파기환송심, 공직선거법의 위반 사건 등을 특별검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서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법의 상식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이미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 이상 금고형을 받고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중의 측근인 전 민주연구원인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던 김용에 대해서 그 김용이 금품 수수를 했다는 것이 조작 기소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 의해서. 거두절미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그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8가지 비리 사건이 연관돼 있어서 이런 사건을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별검사가 조사한다는 이 엄연한,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 생중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봤습니다. 현재는 조용합니다마는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 60%의 지지율에 도취가 돼서
더불어민주당이 날개를 다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한 이런 무도한 행태는 언젠가는 부메랑이 될 겁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이곳 미국의 우리 교포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의 정부를 비롯해서 다수의 입법 힘으로 마구 칼춤을 휘두르는 더불어민주당, 오만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더불어민주당의 다수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비리를 취소를 위해서 이런 위법적인 행태를 계속 견지하는 한 역사의 심판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언젠가는. 특히 말이죠.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회에서 특별검사, 특별특검이 발의가 됐어요. 이에 대해서 각종 언론사 그리고 좌파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언론에서조차 특검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여당의 일방적인 특검의 발의는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입법권을 남용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의 심판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고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국정감사는 특히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현재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정감사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국정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위헌이요 위법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또한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감사에서 단 한 가지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정치검사들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든 이 대장동, 백현동, 위계시 비리 사건, 대북 송금 사건, 이것이 모두 검사들에 의해서 조작 기소가 됐다는 단 한 건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발의해서 다시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이 무도하고 이 무지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들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이번에 국정조사에서의 가장 중요한 증인 2명의 발언입니다. 쌍방울 전 대표의 김성태 씨의 술 회유 없었다.
내가 60이 된 마당에 술 한 잔에 넘어갈 그런 위인이 아니다. 또 박영철 부회장의 증언에서 나는 증언을 잘못하면 처벌받을 것을 맹세코 처벌받을 것도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받을 것을 알고 있다. 괜찮다. 말하자면은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70만 불을 필리핀에서 이호남을 만나서 김성태 회장에게 인도했으며 호텔로 안내했으며 70만 불을 주는 것을 봤다. 그리고 그것은 70만 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70만 불을 공작원인 리호남에게 줬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을 볼 때에 이번에 국정감사는 어거지 춘향으로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8가지 비리 사건을 무마하고 공소 취소 내지는 기소 취소를 위한 반헌법적이요 역사에 크나큰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누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민주당의 폭거요. 결코 대한민국 국민들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앞으로 2년 후가 되면은 다시 총선이 있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이 영원히 다수당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오만한 발상 당장 버리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You might think I'm crazy. 네. 2026년 5월 1일 와시는 소리 종김TV 오늘 순서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2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2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I got 2 good reasons that you and me, yeah. You might think I'm desperate. Maybe I just might be. How can I